하시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준우야. 네. 거기 경우의 수 맨 처음에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순열. 그렇지,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럼 혹시 준우야, 이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단어를 우리가 본 적이 있나? 아니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적이 있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우니까. 그럼 혹시 순열이 뭐야, 준우? 순열은 뭐지, 우리 다경이? 그렇지.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쉽게 생각해 주시면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그 순열할 때 퍼미테이션 P라고 하는 녀석을 잘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순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뭔가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있어. 요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괜찮으시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뭐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이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기본적으로 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정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 다음에 준우가 쓰는 거랑 준우 다음에 내가 쓰는 건 다른 거예요. 예,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다른 경우의 수로 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 가지 순열에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내용은 자,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자, 근데 쌤이 중복 순열 들어가기 전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순열에 대한 내용도 가볍게만 좀 짚을게요. 이건 교재 없어요. 자,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건 기호로 준우야 뭐를 쓰죠? P를 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순열은 우리가 P라고 하는 녀석을 좀 쓰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조그맣게 N, 조그맣게 R 이렇게 좀 써서 우리가 MPR이라고 좀 써요. 그럼 전 녀석의 의미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우리 행주 알아요? 뭐 어떻게 돼?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전 녀석의 의미가? 아니, 의미요. 그렇지,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자, 쌤은 개념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개념을 쓸 건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그 중에 우리가 r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 r개를 선택하여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준혜 몇 줄로 나열한대요? 한 줄로. 네, 한 줄로 나열한대요. 한 줄로 나열하다 보니까 준혜야 뭐가 존재할까요? 순서. 네, 순서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OP3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효준이가 봤을 때 이 녀석의 의미는 뭐예요? 중에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세훈아 몇 명이 서 있을 거야? 5명이 서 있겠지. 그런데 얘네가 한 줄로 나열할 거기 때문에 준우 다음 민섭, 민섭 다음에 준우는 다 달라요. 그러면 이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훈아 몇 가지가 될 거야? 5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OP3이라고 하는 건 맨 앞에 있는 녀석은 5명 중에 한 명이 오겠네. 그 다음에 오는 녀석은 4명 중에 한 명이 오겠네. 그 다음에 오는 녀석은 3명 중에 한 명이 오겠네. 정도의 느낌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할 때 얘들아 P라는 기호는 거의 안 쓸 거예요. 이제 P라는 기호는 거의 안 쓸 거니까 그냥 혹시라도 나오면 얘가 이런 의미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잘 들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을 선택을 한 거야. 그 3명은 겹칠 수 없죠. 얘네 그 3명은 무조건 다 다른 사람이죠. 여기가 준우 이럴 수 없잖아요. 최악이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얘랑은 다르니까 다른 용어를 쓸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다경이 중복 순열은 기호를 뭐 쓰죠? 예, 파이라고 하는 걸 좀 써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요렇게 좀 씁니다. 마찬가지로 초반이 아니라면 거의 볼 일 없는 기호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n, 똑같이 r 이렇게 좀 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의 쓸 일 없어요. 거의 쓸 일 없어.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5p3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걸 더 좋아했거든. 그죠? 예. 자, 그럼 중복순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볼게요. 자, 교재도 나와 있겠지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 r개를 선택하여 한 줄로 나열할 거야. 근데 준호야, 이렇게만 쓰면 왼쪽과 다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예, 왼쪽과 셈이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마 똑같이 썼을 거예요. 자, 그럼 중복조합은 여기서 찾냐? 뭐가 붙냐면 중복을 허락하여 라는 문구가 붙어요. 요 문구가 좀 붙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뽑은 놈 또 뽑아도 돼 이런 소리예요. 어떤 상황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상황을 인지하기 편하게 셈의 이야기를 좀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서로 다른 n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종류는 n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라는 구술이 있고 B라는 구술이 있고 C라는 구술이 있고 댕댕댕댕댕댕 가서 N이라는 구술이 있으면 우리 세훈이가 느끼기에 종류는 지금 몇 가지가 있어? 예, 종류는 n가지가 있죠. 여기까지 되시죠? 나는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R개를 뽑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네가 한 개씩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R개를 뽑으면 당연히 그 R개에 있는 애들은 다 다르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그 자식들을 내가 나열하면 그건 왼쪽 상황이었겠지. 다 다른 애들일 거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 A, B, C, D라는 공이 적혀 있는데 이 공이 가라마 그냥 무한개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R개를 뽑는데 이 R개가 싹 다 A일 수도 있는 거야. 이 R개가 A랑 B로만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하는지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 잠깐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종류는 n개가 보이죠? 근데 그냥 쉽게 그냥 A, B, C, D여서 4개 있다라고 쳐요. 하지만 무한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100개를 뽑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어찌됐건 나는 얘네들을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할 거예요. 요렇게까지.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1번 자리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자리라고 하고 여기를 3번 자리라고 하고 드르르르 가면 여기가 n번 자리인 거 준이 이해돼요? 왜 끄덕여? 여기는 r번 자리죠. 어찌됐건 r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총 r개가 있었겠지. 개수로는. 세연이 벌써 헷갈리니? 괜찮아? 자 그러면 세연이가 왔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그렇지. n가지인 거 이해돼요? 왜냐면 A부터 N까지 n개의 종류 중에 하나가 왔을 거니까. 중기 이해돼? 여기에 몇 가지가 종류기야? 그렇지. 여기도 n개. 주르르르 n개겠지. 왜? 뽑은 녀석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녀석은 처음에 n, 그 다음에도 n, 세 번째에도 n, r번째에도 n개가 와서 요렇게 곱해지는 녀석이었겠구나. 라는 거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 자, 우리가 n-r이라고 쓰는 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호는 계산이 끝났을 때 n의 몇 승이다라는 거? 네, r승이다라는 거라는 요 사실만 알면 돼요. 자, 이런 기호가 나왔을 때 얘로 바꿀 줄만 알면 돼. 그리고 이 녀석의 의미가 얘였다라는 것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읽고 이렇게 쓰냐? 절대 안 써요. 보통 바로 이렇게 가지. 여기까지 내가 기호의 의미 정도만 지금 여러분들이 숙지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이랑 기본 문제 1번 좀 볼까요? 쌤이 요 녀석의 과정과 기호의 의미까지 정확히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쓴다라는 것만 알면 돼. 알겠죠? 자, 기본 문제 1번을 좀 봅시다. 자, 4명이 영화관에 갔대요. 관람이 가능한 서로 다른 영화가 3편이었대요. 그러면 지금 A, B, C, D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영화가 3편이 있었나 봐. 무슨
무슨 말하는지 되죠? 자, 그런데 각자 한 편씩만 선택해서 영화를 관람하기로 했대요. 4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세윤이면 세윤이가 영화 하나 선택하자.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지. 세윤이가 선택한 그 영화를 준우가 선택해도 돼? 상관없지. 둘이 같이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중복이 허락되네요? 아, 얘는 중복 순열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읽으면서 잠깐만 그럼 얘는 뭐 3파이 4, 4파이 3 이런 생각 안 들잖아.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생각할 리가 거의 없어. 그냥 얘가 선택하는 게 3가지 정도가 있고 얘도 3가지가 되고 얘도 3가지가 되고 얘도 3가지가 되네. 선택한 놈 또 선택해도 되네. 정도까지만 생각이 흘러갔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는 얘들아 3이 몇 승이 될 거야? 4승이 되겠지.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된다. 세훈이 이해한다. 이해돼요? 중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보자. 지금 서로 다른 종기 1번 봐봐. 1번. 발전 문제 1번. 자, 서로 다른 연필 5자루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4명의 학생 A, B, C, D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자, 서로 다른 연필 5자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연필 4자루가 있었다라고 치자. 괜찮아요? 서로 다른 연필 4자루가 있었다라고 치고 학생 A, B, C, D가 아니라 학생이 3명이 있었다라고 좀 치자. 지금 잠깐 상황 이해되죠? 예. 그랬을 때 주어진 저 상황을 만족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요? 시간 20초. 뭐 말인지 이해했어요? 다시 서로 다른 종류 연필 5자루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잠시만 4자루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4명이 아니라 3명이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연필을 나눠주는 경우에서 주는 몇 가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지. 3의 4승이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다시 봐봐 얘들아. 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봐봐. 자, 서로 다른 연필이 4자루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거 지금 연필이야 준우?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3명이 있어. 준우, 가람이, 형주 이렇게 있다가 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연필을 나눠줄 거야. 근데 연필을 나눠줄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을 쓸 때 학생들이 3의 4승과 4의 3승 중에 헷갈려하는 순간이 분명 한 번씩은 올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2개 다 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뭐가 더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럼 예를 들어 3의 4승이라고 하는 거 준우 나봐. 요 연필을 준우가 가져갈까 가람이가 가져갈까 형주가 가져갈까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 이렇게 된 거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여서 3의 4승이라는 아이디어일 거고 얘는 아니 그래도 휴관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준우가 그럼 내가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준우는. 일단 얘가 틀렸어요. 이유는 준우가 얘를 선택했어. 근데 우리가 4의 3승이라고 하는 건 형주도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형주도 얘를 선택했어. 그럼 연필 하나를 반딩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 준우가 얘 선택했어. 형주가 이거 선택했어. 가람이가 이거 선택했어. 그럼 이거 하나 남네요. 뭔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야. 누가 N이고 누가 R이지 이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래서 3의 4승이면 연필이 애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대응하면 되는데 A가 준우 선택하고 B가 준우 선택해도 상관없잖아. 준우가 둘 다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상황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게 첫 번째 중복 순열. 여기까지 크게 안 어렵죠? 자, 두 번째 배울 내용이 조금 중요해요. 가볼게요. 준우 괜찮아? 야, 너네 어제 왜 이렇게 다들 일찍 갔냐? 이게 잘 안 보이던데? 11시 넘어서는? 그러니까 가급적이 좀 이렇게 좀 오래오래 계세요. 찬이 어제 몇 시에 갔어? 12시에 갔어. 아, 12시에 갔어? 12시 넘어서 대장님이 한 번 도셨거든. 이게 안 보여가지고.
땀이 몇 시에 왔어? 11시 반. 아, 11시 1분쯤 왔어.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핸드폰을 갖고 있었나 봐? 아, 학원에. 행주, 어제 몇 시에 일어났어? 너 갈무리인가 거기 태안주인가? 갈무리 거기 그 이용하기로 했잖아. 스카. 어제 몇 시에 갔어?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대학 떨어져. 어제 몇 시에 갔어? 까지 갔어? 바뀌었네 우리 행주. 오. 오늘은 우리 수업 1시 반이었잖아. 그러면 시간이 좀 남지 않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은? 좋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네. 행주야 열심히 해야 돼. 자,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가볼게요. 자,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에요. 요거까지 하고 우리가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볼 건데 요거 한번 물어볼까? 잘 들어봐 얘들아. 예를 들어 자, A, B, C, D, E 요렇게 5개의 문자가 있어. 세훈아. 요 5개의 문자 중에 지금 똑같은 문자 뭐 있어 세훈아? 예, 없죠? 요 5개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준게 어떻게 돼? 요 5개의 문자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질문 혹시 이해했나? 120. 그렇지, 125패까지가 되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잘 들어봐야 얘들아. 요렇게를 바꿨어요. 5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문자가 AAA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20보다 일단 적겠구나 정도 느낌 오세요? 뭐 느낌 안 오셔도 괜찮긴 한데 뭐 하여튼 뭔가 120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 혹시 유빈아 몇 가지지? 뭐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해요. 그럼 이제 제 얘기 좀 들어봐봐. 자, 요렇게 우리가 같은 문자가 있을 때 나열하는 방식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순열이라고 하는 건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 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가 D였고 여기가 E였을 때는 잘 들어. D, E가 오는 거랑 E, D가 오는 건 다르죠. 그런데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어도 AA죠. 그러면 똑같네. 그러니까 뭔가 얘는 내가 5팩이라고 하는 120가지 안에 겹치는 것들이 좀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쌤이 요걸 한번 나열해 볼 건데 잘 들어봐. 잠시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 밑에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좀 치자. A1, A2, A3 이렇게. 그럼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나열을 좀 하면 A1, A2, A3, B, C. 뭐 나열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준우?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있겠다만 A1, A3, A2, B, C 이런 것도 있겠지. 자, 그리고 A2, A1, A3, B, C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좀만 더 넣을게. A2, A3, A1, B, C 이런 것도 있을 거고. A3, A1, A2, B, C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3, A2, A1, B, C 이런 것도 있겠지. 만약에 요거 3개가 이렇게 밑에 번호가 있는 다른 녀석이었다라고 하면 AAA, BC라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 중에 이렇게 다른 게 6가지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번호가 있어 없어? 실제로는 번호가 없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번호를 쌤이 만약에 지우면 요 6개는 준우가 봤을 때 다 똑같아 다 달라? 똑같아요. 예, 다 똑같다라는 거지. 실제로 나는 이 6개를 6개로 안 셀 거고 몇 개로 세겠다라는 거야? 1개로 세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다시 하나만 더. A, A, B, C, A. 만약에 번호가 있었다라고 하면 A1, A2, A3라고 하면 이것도 만약에 번호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개가 있었겠어요?
6개가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에 번호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나는 요 두 가지 상황을 12개로 셌을 거야. 얘 6, 얘 6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번호가 없으니까 12개가 아니라 두 가지로 셌겠지. 이해돼? 그 말은 우리는 무슨 말이야? 6개당 몇 개 취급하는 거야? 1개로 취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12라는 결론이 2로 바뀌려면 12 나누기 6이 맞겠지. 말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세는 방식은 어떻게 셀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순열처럼 셀 거예요. 순열처럼 센다라는 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세겠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중복 개수로 나눠줘야지 요 정도 마인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어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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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요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걸 나열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녀석을 만약에 순열처럼 생각하면 5팩인데 그런데 어차피 하나하나의 상황마다 6개씩 똑같은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6개였던 이유는 이 문자가 지금 현재 3개가 있죠? 그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있지. 즉 3팩까지가 있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원래 5팩이었는데 그 안에서 얘네끼리 자리가 바뀌는 3가지가 자리가 바뀌는 3팩까지를 내가 나눠줘야겠네. 얘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 자식은 총 20가지가 되겠어요. 요렇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이야. 정말 이해돼요?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좀 안 되잖아. 됐어요. 네. 준우 이거 경험에서 어떻게 해야 돼? 준우 자냐? 60. 어? 60. 아 좀 풀어서. 6팩 6팩. 아니 3팩 곱하기 2팩 분의 어. 6팩. 인거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얘들아. 만약에 얘네가 번호가 적혀 있었어. A1, A2, A3, B1, B2.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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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 3개가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게 3팩까지가 있었겠지? 얘네는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게 2팩까지가 있었겠지? 그럼 실제로 3팩 곱하기 2팩의 개수만큼 똑같은 게 있었겠지? 그게 전부 다 하나씩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 개연히 이해돼? 옳지?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실제로 요렇게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6팩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나누기 똑같은 개수 3개 있네. 3팩. 그들끼리 자리가 바뀌었을 때 똑같으니까 얘네 똑같네. 2팩.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진짜로? 오케이.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구나라는 것만 인지가 되면 돼. 물론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또 어떤 요런 상황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니까 그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 거지만 개념은 이런 식으로 잡혀주면 돼요. 잘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경아 우리 그 다음에 원래 뭐 배우지? 순서가 적을 그렇지. 1교시 여기까지 하면 할 것 같아요.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에요. 이런 소리입니다. 잘 들어봐. A, B, C, D, E가 있는데 자, 요 5개를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면 우리 세훈아 몇 가지가 있죠? 그치, 5팩까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조건을 좀 걸려고 해요. 야, 응? 이거 그냥 나열하면 5팩인 거 내가 아는데 A라고 하는 녀석 앞에 B가 있으면 좋겠어. 바로 앞에는 아니어도 돼. A보단 앞쪽에 B가 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조건을. 그 다음 A보다 뒤쪽에 D가 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은 거예요. 바로 앞에 바로 옆에는 아니어도 되는데 무조건 A보다 앞쪽에 B, A보다 뒤쪽에 D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잠깐 이거 3개에 대해서만큼은 순서가 결정되어 있죠. 무조건 B 다음 A 다음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 두 녀석이 같은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 두 녀석이 결국 똑같아. 즉 순서가 정해진 순열 역시 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납득해 주시면 되는데 들어보세요. 찬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B랑 A랑 D 저거 세 개는 순서가 정해졌네. 그러면 나는 그냥 X, X, X 그리고 C 그리고 E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B, A, D는 이 순서대로 순서가 결정됐는데 그렇다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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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 나누기 3팩이 될 거 아니야. 이건 방금 전에 한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걸 나열한 경우의 수 안에는 C, X, X, E, X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나열한 경우의 수 안에는. 근데 찬이가 스스로 이 맨 앞에 있는 X를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그냥 B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순서 결정됐다며. 그리고 두 번째 있는 X를 누구라 생각하면 돼? A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맨 끝에 있는 X를 D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어차피 매칭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말뜻 이해되세요?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역시 순서가 정해진 순열 역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처럼 우리는 세겠다. 괜찮으셔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좀 봅시다.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얘들아 조금 빡빡하실 수도 있는데 해보지 뭐. 자 2번 하나 해볼까요? 발전 문제 2번 더 부를 거예요. 발전 문제 2번이랑 그 다음에 발전 문제 5번 11번 저건 어렵겠지. 19번 이렇게 한번 풀어볼 건데 잠깐 자 우리 기본 2번을 좀 보면 기본 2번만 세배랑 좀 같이 볼게요. 자 흰색 깃발 5개 파란색 깃발 5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요. 평가 문제예요. 양 끝에 흰색 깃발이 놓이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흰색 깃발 5개 교재 10쪽이에요. 10쪽의 기본 문제 2번을 보시면 흰색 깃발 5개 파란색 깃발 5개를 한 줄로 나열할 때 양 끝에 흰색 깃발이 놓였으면 좋겠는데 단 같은 색의 깃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마 라고 나와 있네. 그럼 준호야 흰색 깃발 몇 개 있지? 지금? 5개. 2개 잡았어요. 2개를 잡아서 양 끝에 이렇게 꽂혀놨어. 양 끝에 흰색 깃발 있으라고 했으니까 흰색 깃발 여기 5개 있길래 그 중에 2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꽂았어. 여기까지 몇 가지죠? 한 가지. 인거 이해돼요? 왜? 어떤 흰색 깃발을 갖고 오든 구분이 안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가지. 그리고 나면 흰색 깃발 몇 개 남았어? 3개. 파란색 깃발 5개. 그걸 이 사이에 깔면 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이 너네가 느끼기에 A, B 이렇게 까는 경우의 수랑 일치하겠네 정도가 느껴졌으면 된다고요. 이랬죠? 문제 그 어디에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쓰면서 이런 말 없어. 니네가 판단하는 거지. 이랬죠?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면 쓸 것 덕지들이 많아지니까 어려운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얘는 8팩 나누기 3팩 5팩인 거 우리 세윤이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된다. 자 이해되셨으면 방금 체크한 문항들 풀어봅시다. 자 질문
조금 헷갈린다. 편하게 2번 또 편하게 11번 11번 또 5번이요 5번 또 10 오케이 다네요? 갑시다. 야 근데 괜찮아. 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얘들 왜 이렇게 못해? 이거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건방 떨면 안 돼요. 맞춘 친구들도 알겠지? 자 2번 보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서로 다른 공 6개가 있대요. 오케이 그런가 봐. 그리고 남김없이 세 주머니에 나누어 넣을 거래요. 그렇구나. 주머니 A에 넣은 공의 개수가 3개가 됐으면 좋겠대. 그렇구나.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대요. 자 A 주머니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통을 이제 잘 하려면 물론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법들은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건 얘들아 얼마 오래 안 걸리지 않냐? 방금도 이거 막 이런 거 설명하는데 한 10분도 안 걸렸잖아. 아 오케이 저렇게 세는 거구나. 방법은 배우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상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압도적인 이유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 못하는 게 제일 커요. 뭔 말이야?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아 이런 상황이네가 잡히면 물론 연습하셔야지. 그러면 아 내가 알고 있는 도구들 중에 이런 거를 써서 계산해야겠네가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잘 하려면 정말 집중해서 꼼꼼히 있는 게 중요해. 알겠지? 자 지금 현재 공이 6개가 있대요. 세훈아. 근데 그 중에 A한테 몇 개를 해요? 그 3개는 어떤 3개가 들어가는지가 혹시 중요해 안 중요해? 졸라 중요하죠. 왜? 서로 다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서로 다른 6개의 공 중에 3개가 주머니 A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공 3개가 어떤 3개가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거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러면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여기다 넣어야겠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 조합이라고 하는 게 좀 쓰이죠. 이랬죠. 자 그러면 그냥 공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순서 안 중요해요. 여기다 공 3개 넣는 게 6시3 정도가 되겠죠. 따라오시나? 그죠?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넣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제 세훈아 공 몇 개 남았어? 공 3개 남았어. 그 공 3개는 주머니 A에 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주머니 A에 넣은 공은 무조건 3개가 되려면. 그럼 남은 공 2개는 어디 또는 어디다 넣어야 돼? 준우야? B, C 네, B 또는 C에 넣어야 돼요. 생각해봐 상황. 공 3개 남았어. B 또는 C라는 주머니가 남았어. 그럼 공 1개. 여기 아니면 여기다 넣지 않으려나? 2가지. 넣은 곳에 남은 공 하나 또 넣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또 2가지. 또 넣으면 2가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곱하기 2의 몇 승이야? 요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네, 요렇게 우리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잘 이해했죠? 옳지. 그 다음 5번 봅시다. 저 5번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그 모의고사 만나면 한 이제 한 2-3번째 정도에 위치할 문제들인데 8점 문제 5번을 좀 볼게요. 4개의 문자 A, B, X, Y가 있대요. 자,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데 다음 조건이 성립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양 끝에 모두에 대문자가 온대요. 그리고 A는 한 번만 나와야 돼. 오케이, 가자. 5번. 아,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택하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한 줄로 나열하는구나. 근데 양 끝에는 무조건 대문자가 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요게 대문자 하나 박아야겠네. 대문자 뭐 X 하나 박을까요? 물론 Y를 박을 수도 있었죠. 여기까지 병사 어떻게 돼요? 2가지겠지. 중복을 허락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대문자 하나 박아야겠죠. 여기까지도 몇 가지예요? 2가지겠지. 천천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에다가 내가 박으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나 조건. 야, A는 한 번만 나와야 돼. 그럼 A가 나올 자리를 먼저 결정할까요? A 여기다 쓰지 뭐. 여기까지 몇 가지예요? 4가지. 천천히. 괜찮아요? 여기까지 4가지. 그리고 나면 A는 또 써도 돼. 이제 그만 써야 돼. 이제 그만 써야 돼. 문제에서 한 번만 쓰래요. 그럼 남은 자리에는 대문자를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남은 자리에는 B 또는 X 또는 Y가 오면 되네.
3개, 또 써도 되니까 3개, 또 써도 되니까 3개. 3이 몇 승? 준우 괜춘. 네. 네. 이런 식으로 된다. 괜찮으시죠? 준규? 옳지. 11번 볼까? 11번. 가람이랑 준우는 고등학교 친구야? 준우야? 네. 같은 반이었던 거야? 이번에 같은 반이 있어요. 이번에 같은 반이 된 거야? 네. 그 전까지는 없었고? 네. 너 어떻게 알게 돼? 그 친구 통해서. 아름아름? 오케이. 아니, 궁금했던 친구긴 해가지고. 자 볼게요. 11번 1, 2, 2, 4, 5, 5 이렇게 있고 얘들아 좀 문자가 같은 게 좀 있다 그죠? 얘를 일렬로 배열하여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이네. 6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30만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줘라고 얘기를 했네요. 천천히 1, 2, 2 그리고 4, 5인데 이걸로 자연수를 만들 건데 30만보다 크래요. 느낌이 좀 오시겠지만 맨 앞에 누가 올 수도 있고요. 4가 올 수도 있고 맨 앞에 누가 올 수도 있는 거야? 5가 올 수도 있죠. 쌤 근데 4가 오는지 5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누면 되는 거지. 이랬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4가 오냐 5가 오냐에 따라 뒤쪽에 남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 경우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각각 세고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근데 4가 오든 5가 오든 어차피 뒤에 상황이 똑같을 것 같아. 그러면 방금 전 문제처럼 2 곱하기 하면서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 저는 4만 해볼게요. 5만 해볼게요. 자 만약에 5가 왔어요. 그럼 이제 이 뒤쪽에 남은 자리 내가 깔 건데 위에서 얘 썼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효준이가 봤을 때 문자 몇 개 남았어? 5개 여기서 그냥 깔면 되겠네. 그지? 근데 그 중에 이 두 개는 겹치네. 그러니까 5팩 나누기 효준아 몇 팩?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게 맨 앞에 5가 왔을 때 뒤쪽에 깔 수 있는 경우의 수겠지. 비슷한 느낌으로 4가 올 때도 깔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30만보다 크려 30만 맞지? 30만보다 크려면 맨 앞에 4 아니면 5가 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 우찬 이해돼? 자 마지막 19번 보자. 얘들아 이따 잘해봅시다. 자 19번을 좀 보면 어느 회사원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는 A, B를 포함해서 6가지다.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한 4가지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A를 B보다 먼저 처리할 거래요. 순서가 좀 정해져 있네요. 오케이. 오늘 처리할 업무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업무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약간 뭐 저랑 세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수는 있겠지만 A, B를 무조건 선택해야 됐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A, B를 제외하고는 업무가 개월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 중에 업무 몇 개 더 선택해야 돼? 2개를 일단 선택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4개의 업무 중에 2개를 일단 선택해놓는 거지. A, B를 포함해서 업무가 6개가 있는데 A, B는 포함했으니까 포함해서 4가지 업무라는 건 남은 4개 중에 2개 더 선택하면 되는 거지. 우찬 이해돼? 얘들아 조합은 좀 안다 생각할게요. 자 그리고 나면 지금 현재 상황이 A랑 B는 원래 있던 거고 뽑아놓은 거고 여기에 2가지 업무가 더 낀 거지. 그럼 업무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데 A를 B보다 먼저 처리해야 돼. 얘가 얘보다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느낌 오죠? 그러면 얘도 같은 문자 취급하면 되겠네. 곱하기 4팩 나누기 몇 팩? 2팩.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게 한번 해서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막상 개념을 들었는데 풀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연습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건 있을 거야. 약간 막 미분 활용, 적분 활용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슈퍼 괜찮은데 이런 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접근 약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2, 3등급 받는 게 목표라면
뭐하러 22번에 투자해요? 이런 거 열심히 해서 맞추면 되지. 그래. 물론 거기도 투자하셔야 되지만. 자, 1교시 여기까지고요. 네, 좀만 쉬었다가 하나만 오늘 더 배워볼게요. 좀만 쉬자 얘들아. 저는 보내지 않았어요. 아니야, 태연아 그럴 수 있지. 자기 살겠다고 해서 친구를 팔고 이런 게 나쁘지 뭐.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아까가 준혜야 3번까지였나? 네. 오케이. 4번. 아, 4번. 자, 원순열입니다. 자, 원순열은 여러분들 뭐 대충 느낌이 좀 오시겠지만 원에서, 그러니까 원 형태로 나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회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한다는 말은 돌린다는 소리예요. 일치하면 한 가지로 세겠다. 요게 기본적인 원순열 폼이에요. 예를 들어 요렇게 원탁이 있어. 돌릴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좌석이 요렇게 네 자리가 있었다라고 좀 치자. 여기까지 괜춘?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앉고 B라는 사람이 앉고 C라는 사람이 앉고 D라는 사람이 앉았었다라고 쳐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앉아있던 의자가 빨주 노초로 색칠이 되어 있었으면 A가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앉아있을 때 뒤에 색칠된 의자가 다르니까. 근데 그냥 그 의자가 구분이 안 된다라고 칩시다. 여기까지 말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수업하는 시간 말고 이제 평상시에 한 오후 낮 시간 한 1시부터 6시에는 아마 우리 2층 학습관 바로 문 앞에 어떤 쌤이 앉아 계실 거예요. 여자분 2분이. 한 분은 동명여고 졸업생이고 한 명은 명지고 졸업생이야. 네. 수학을 다들 개 잘하셨다. 확통 빼고 질문하시면 돼요. 이과들 출신이라. 알겠죠? 확통은 선생님들한테만 질문합시다. 그분들이 이과 출신이라 확통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개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지? 왜 이렇게 깔았어? 자, 이렇게 쌤이 자석을 좀 더 만들었는데 만약에 앉아봐 라고 했는데 여기 A가 앉고 여기 B 앉고 여기 C 앉고 여기 D 앉았어. 자, 여기가 A 앉았고 여기가 B 앉았고 여기가 C 앉았고 여기가 D 앉았어. 자, 여기가 A 앉았고 여기 B 앉았고 여기 C 앉았고 여기 D 앉았어. 자, 만약에 좌석이 색칠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빨주 노초로 세윤이가 봤을 때 요 상황, 요 상황, 요 상황, 요 상황은 당연히 다른 상황이죠. 뒤쪽에 있는 의자 색깔이 다르니까. 근데 의자가 구분이 안 된다라고 좀 가람아 좀 치면 가람이가 느끼기에 얘나 결국 뭐예요? 똑같은 거 느껴지세요? 왜? 여기 있는 녀석 왼쪽으로 한 바퀴 틀면 얘야. 한 바퀴 틀면 얘야. 한 바퀴 틀면 얘인 거지. 무슨 말하는지 해야 돼? 그럼 잘 들어. 만약에 의자가 다른 색깔로 색칠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어떻게 앉든 다 다른 상황이라 4패까지의 경우의 수가 있었을 거야. 근데 의자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 4개는 한 가지로 처리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의자가 다른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던 거라면 이 4개는 다르지만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얘네는 한 가지로 치겠다라는 거야. 준우 이해돼? 좀만 더 보자. 준우 나가. 옳지. 보물이야. 자, 준우가 느끼기에 위에 거랑 밑에 거 같은 거 이해돼요? 요건 다른 거 느껴져요? 그치? 왜? 얘는 A 왼쪽에 B, A 왼쪽에 C니까 이건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서가 다르죠? 그러면 요 둘은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그럼 똑같이 A, C, B, D나 A, C, B, D나 A, C, B, D나 A, C, B, D나 똑같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몇 가지당 한 가지로 세는 거야? 4가지당 한 가지로 세는 거야.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원순열 또한
우리가 세는 방식이 얘들아 두 가지 정도의 느낌으로 볼 거예요. 원순열도 우리가 세는 방식을 두 가지 중 한 가지 정도로 볼 건데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그냥 순열처럼 세요. 그리고 나서 중복개수로 나눠줄 거야. 이 중복개수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돌려보는 거야. 요 상황이 똑같겠구나. 같은 느낌으로 본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가 다 다른 4개의 의자라고 쳤었으면 원래는 4패까지가 있는데 하나의 상황당 찬이야 똑같은 거 몇 번 있어요? 4번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기 4를 해서 몇 가지구나 라고 세겠다라는 거야? 3패까지구나 요런 개념으로 세겠다라는 거지. 세훈 이해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반화 좀 시켜볼게요. 준이 이해돼? 네. 자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이렇게 원이 좀 있고요. n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치자. n명의 사람이 있고 좌석이 한 좌석, 두 좌석, 3개 해서 총 n개가 있어요. 자 그냥 얘들아 의자에 구분이 있다라고 치고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봐 라고 하면 n패까지가 있겠지. 그런데 효준이가 느끼기에 하나의 상황당 똑같은 거 몇 번 있겠어? n번 있겠다라는 거 느껴져? 돌려서 똑같은 게 n개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나누기 n 요렇게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걸 결론만 외우는 친구들도 많은데 n개가 있을 때 걔네가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얼이 될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 과정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나열하는 게 n팩. 근데 한 개의 상황당 똑같은 게 n가지. 요 정도 느낌인 거지. 행주 이해돼?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바라보는 방법도 있어요. 잘 들어봐. 요 n명 중에 한 명이 준우였다라고 치자. 이 n명 중에 한 명이 준우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준우한테 야 준우야 여기 지금 좌석 몇 가지 있어? 라고 하면 준우 몇 가지 있다라고 할 거야. n가지. n가지가 있죠 좌석이. 야 준우 너부터 앉고 싶은데 하나 앉아봐 라고 준우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준우가 쌤 저 여기 앉을래요? 그래서 여기에 준우가 앉았어요. 여기까지 몇 가지일까요? n가지. 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걸 한 가지로 세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전을 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준우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돌려서 여기 앉았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즉 준우는 맨 처음에 어디 앉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어디 앉든 무조건 준우는 그냥 여기 앉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돌려서. 여기까지 됐어요? 단 준우가 앉게 됨과 동시에 이 한 가지는요. 가지수는 한 가지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요. 즉 이 준우가 약간 수직선에서의 원점처럼 얘가 기준점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효준이한테 효준아 앉고 싶은데 앉아봐 라고 했을 때 효준이가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는 건 다 다른 거지. 준우의 오른쪽, 준우의 한 칸 옆에, 준우의 왼쪽, 건너편 이렇게 다 다른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앉는 놈만 한 가지지만 그 다음 놈들부터는 구분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냥 순열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n-1팩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요게 원순열이에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재수하게 되면 빠질 내용. 원순열은 너네가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배워. 괜찮? 자 그러면 예시 좀 들어볼게요. 여덟 명이 좀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요렇게 식탁이 원 모양의 식탁이 있고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이 있고 직사각형 모양의 식탁이 있다라고 좀 칠게요. 그랬을 때 8명이 있는데 자, 요렇게 앉히는 방법이 좀 있고요.
자, 정사각형으로 내가 만약에 앉힌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앉히게끔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앉히게끔 하는 방법, 직사각형에서 요 정도의 좌석이 있었다라고 좀 치자. 여기까지 춘.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첫 번째 방법으로 센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순열처럼 뿌리고 중복 개수로 나눈다라고 좀 쳐볼게. 그러면 8명이니까 이 경우도 일단 8팩이겠지 뭐. 얘도 8팩일 거고 얘도 8팩이겠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원탁은 좀 배우셨기 때문에 요 녀석은 한 개의 상황당 똑같은 거 몇 가지? 8가지가 있겠지. 그냥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8 깔았다 쳤을 때 그 한 개 상황당 돌려봐. 뭐 지금 8개가 똑같네. 한 개의 상황당. 그러니까 나누기 8 요렇게 세겠지. 효준이 참여 좋은데? 얘는 몇 가지겠어요, 준아? 얘 4가지가 있겠죠. 4개 잘 들어봐. 4개 잘 들어봐. 예를 들어 여기에 찬이 좋아. 원래 이렇게 참여가 좋은 거야? 여기 찬이가 예를 들어 앉았었다라고 쳐요. 이게 하나의 상황이야. 의자 돌려봐. 그럼 찬이가 여기 앉아. 의자 돌려봐. 찬이가 여기 앉지. 의자 돌려봐. 찬이 여기 앉지. 그러면 그렇게 앉았던 4개의 상황은 다 똑같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다시 1, 2, 3, 4, 5, 6, 7, 8이나 돌려서 1, 2, 3, 4, 5, 6, 7, 8이나 돌려서 1, 2 이해했어요? 그 상황들은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나누기 4가 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n-1팩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돌렸을 때 몇 번이 똑같은지를 관찰하는 거야. 이건 이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행주. 얘는요? 태훈이 몇 가지? 네. 좋아져. 그렇지, 두 가지. 왜냐면 얘는 만약에 찬이가 여기 앉았어? 돌리면 여기 앉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 쌤! 찬이가 여기 앉을 수도 있잖아요. 에라이, 그건 다른 상황이죠. 찬이가 여기 앉았던 상황에 대해서도 돌리면 여기 앉게 되죠. 한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게 2번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나누기 2의 개념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지. 요렇게 1번 방식으로 세는 게 순열 세고 중복개수로 나누는. 아유, 우리 준우 졸려. 준우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기준을 잡는 방식. 잘 봐. 준우야, 앉고 싶은데 앉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이 원탁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겠죠. 준우가 어디 앉든 준우는 여기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남은 놈들 앉고 싶은데 앉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7팩까지가 되겠지. 따라오시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8팩을 8로 나누나 7팩으로 세나 어차피 똑같은 거지.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이해 갈게요. 야, 찬이야 앉고 싶은데 앉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찬이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는 똑같은 거 느껴지죠? 근데 찬이가 여기 앉는 거와 찬이가 여기 앉는 건 뭐예요? 다른 거 느껴지죠? 그건 얘들아 관찰하면 느껴져. 그럼 얘는 얘 같은 경우는 한 가지였지만 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세는 거야. 그렇지. 찬이 즉 원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기준의 수가 2가지가 되는 거야. 기준점을 잡는 방식. 그리고 나서 찬이가 앉게 되는 순간 이제 뭐 준기가 어디 앉든 뭐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곱하기 이제 준기가 7팩 이렇게 하면 돼. 아, 민기구나. 준민기인가? 네? 뭐였지? 권민기. 아, 권민기. 준기는 누구야? 들어봤는 거죠. 하여튼 뭐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 민기야. 기준을 잡는 방식이 몇 가지? 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니 4가지인 거 괜찮아요? 왜? 잘 들어봐 얘들아. 민기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뭐 누가 봐도 다르잖아. 그지? 혼자 앉는 자리에 앉은 거랑 여기 가운데 껴 앉는 거랑 다르잖아. 근데 민기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는 4가지는 다 다른 거 느껴져요? 쌤,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르죠. 모퉁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랑 모퉁이 바로 왼쪽에 있는 건 다른 거지. 즉 민기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기준 설정 방법이 4가지가 있는 거지. 이건 기본 툴. 외우면 안 돼. 알겠죠? 원리는 기준을 잡는다. 그리고 뿌린다. 순열처럼 센다. 중복개수로 나눈다가 핵심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면 남은 애들은 그냥 뿌리면 되는 거니까 7패까지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결과는 다 똑같다. 괜찮으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제 3번의 답은 1대 2대 4, 5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유빈이 얘들. 옳지. 그럼 저는 보통 확통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제가 보통 드는 예시가 요 예시를 하나 들거든요. 요런 입체 도형을 준혜야 이름을 뭐라 부르지? 정육각형. 그건 이제 평면 도형이고 정육면체. 이게 육면체라고 해요. 육면체. 근데 이게 이제 아니야 준혜 그럴 수 있지. 자, 요거 이제 입체 도형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육면이고 만약에 정이라고 치면 뭐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치면 이제 정육면체인데 색깔이 6개가 있다라고 치자. 6가지 색. 여기에 칠할 거예요. 딱 봐도 막 돌리면 졸라 똑같은 거 좀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6가지 색을 6면에 6팩 720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닐 거라는 소리예요. 자, 시간 3분 정도 줘볼게요. 몇 가지 할까요? 6면에 다 다른 색 색칠할 거야. 확통을 배웠던 두 친구 빼고 정답자 수가 2명 나오면 바로 거기서 끝낼게요. 수업. 5명 나오면 제가 커피 쏠게요. 그러면 다 다른 색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 확통을 한 친구들은 맞췄겠지. 당연히 내가 이거 설명했었을 거고. 태훈이 약간 근데 약간 눈빛이 사납네. 약간 눈빛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세네 눈이. 피곤해서. 아 그래서 그런 거야? 나또 화난 일인 줄 알았어. 이러고 다니는구나. 태훈이 석훈쌤 맞았어? 나왔어요? 중기 나왔어? 민기 나왔어? 36. 36. 오. 바람이 나왔어. 유빈이 몇 가지? 아직 하고 있어. 아직 하고 있어. 준호 8장 풀어 어디 어른 앞에. 준호 몇 가지 나왔어? 90. 오. 효준이 120. 120. 다경이 몇 가지 나왔어? 30까지. 오. 이거 혹시 말이 안 되는데. 너 왜 효준이 나한테 댓글 걸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정답은 세윤이 몇 가지 나왔어? 아직. 행주 몇 가지? 답은 30까지입니다. 답은 30까지인데 괜찮아 얘들아. 지금 뭐 처음 배우는데 뭐. 그러니까 되게 그닥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쌤이 확통을 좀 이렇게 쉬운 예시로 보통 드는데 이게 또 막상 문제 들어가면 그렇진 않아 얘들아. 그러면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6가지 색이 있대요. 그 중에 보라 색깔이 있었다라고 치자. 여기 지금 준혜 6면이 있죠? 네. 네. 여기 색칠할래요 저. 여기까지 몇 가지야 준우? 한 가지. 인 거 느껴져요? 어디에 보라색을 색칠하든 어차피 무조건 여기 칠했다 보면 되잖아. 돌려가지고. 그지? 그러면 한 가지겠지. 그리고 나서 제가 주황색을 들어서 행주야 여기에 칠했어요. 여기까지 행주야 몇 가지일까요? 행주 말하는 법 까먹었어요? 몇 가지야 행주? 태훈이 몇 가지겠어? 그렇지. 6가지. 왜? 남은 색깔이 5가지니까 여기에 흰색 칠하는 거, 뭐 빨간색 칠하는 거 마주 보는 색깔이 다르면 진짜 다른 걸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여기까지 5가지네.
그럼 색깔 준우 몇 개 남았어? 이게 4개. 요렇게 잡고 돌리면 지금 요런 모양이 그러니까 요런 모양인 거 느껴져요? 요런 모양인 거 느껴져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돌리면 요 옆에 4개가 원순열인 거 느껴져요? 그치. 그러니까 남은 4개로 색칠하는 방법이 3팩인 거 느껴져요? 좀 엄밀히 얘기해서 4팩 나누기 4. 그죠? 그래서 곱하기 3팩. 우리 다경이가 이렇게 됐나 보다. 아유 잘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답은 30. 괜찮아요? 이게 이제 정육면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직육면체는 또 좀 다릅니다. 괜찮으셔? 우찬 이해돼? 네, 요게 원순열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숙제는요. 자, 21쪽 29번까지인데 뭐 우리 교재는 뭐 당연히 해설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플로 연습을 하실 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처음에 좀 패스하셔도 되는데 일단 교육청 위주로 푸시는데 가급적 해설 보는 건 지양하세요. 어차피 세는 요렇게 세면 되는구나가 메인이야 경우의 수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조금 고민했는데 안 보인다고 해설지를 보는 순간 그럼 너네는 그냥 적혀있는 계산 연습만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는 건 가급적 좀 지양하시고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도 풀어주세요 보다는 좀 쌤 어떤 아이디어로 세면 좋아요? 정도에 대한 정도만 딱 물어보고 또 너네가 해보고 이 정도 느낌 알겠죠? 수학생들은 다 확통 질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요. 좀 편한 거부터 자 21번 체크. (23번) 체크. (26번) 체크. 하나만 더 가도 돼 준호? 좀 빡세려나? 일단 이렇게 3개만 먼저 해보자. 쌤이 우리 그 수학 시험 수요일부터 낸다 했나? 내일부터죠? 우리가 월수금의 저녁에 한 30분 정도 수학 테스트가 있을 건데 어렵지 않게 낼 거예요. 그냥 배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월수금 저녁에 보는 건 그냥 약간 영단어 테스트처럼 그냥 잘 소화했는지 정도로 그냥 좀 보는 거고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하프모의고사. 확통 11문제 낼 거야. 4문제 낼 거야. 4문제. 원순열까지 해서. 그리고 공통 11. 공통은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좀 배운 데 위주로 좀 내겠지만 조금 시간 그냥 좀 지나고 익숙해지면 아직 안 배웠어도 그냥 전범위로 낼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봤으니까. 자, 질문. 26번. 23번. 가보자. 자, 23번을 보면 뭐 이렇게 있네요. 자, 뭐 대충 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람개비가 좀 있다, 그죠? 자, 문제를 좀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할 거고 날개에 색칠할 거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무조건 마주보게끔 색칠했으면 좋겠어. 단 한 날개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거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봐라고 항상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빨간색을 하나 집어가지고 준우야 여기 칠했어. 여기까지 몇 가지? 한 가지. 인거 돼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조금 초반에 준우가 아까 충분히 헷갈릴 만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야 네가 빨간색을 마침 집었잖아. 그러니까 6가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 거 이해돼요?
이유는 봐봐. 예를 들어 요렇게 세 명이 있고 세 명, 그러니까 여기 세 자리가 있고요. 여기 세 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준기가 예를 들어 있었다 쳐. 민기지. 자, 민기가 예를 들어 있었다 쳐요. 근데 내가 민기한테 야 민기 어디 앉을래? 했더니 민기가 여기 왜 얘기했어? 근데 그럼 민기가 앉을 자리는 세 자리 중에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왜 하필 민기지? 싫은데 찬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녀석은 그냥 기준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약간 괜찮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빨간색을 색칠하는 경우는 한 가지야. 그리고 나서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을 문제에서 마주보는 곳에 칠하래요. 맞은편에. 파란색 여기 칠했어. 가람. 여기까지 몇 가지야? 이거 돼요? 여기까지도 한 가지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연두색을 칠할 때는 어디에 칠하든 다르지 않나? 그죠? 구분이 되죠? 얘네가 원점 역할,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부터 그냥 뭐로 뿌리면 돼? 순열로 뿌리면 되죠. 4패까지. 그래서 24가지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6번 봅시다. 내일 2교시 때쯤에 배우겠다. 중국어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만나시겠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자, 문제 볼게요. 자, 어느 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을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배열된 8개 의자에 앉으려고 한대요. 근데 남녀가 반드시 한 명씩 앉아야 된대요. 8명이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어찌됐건 이쪽에 남자 요렇게가 서야 된다는 소리네요. 아직 안 앉았어요. 내가 약간 어떤 아이디어냐면 요렇게 4개의 이 정사각형이 있는데 남자 4명한테 야 각자 그 변에 한 명씩 가서 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거기까지 준 게 몇 가지일까? 다시 정사각형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좌석이 2자리씩 있었지. 근데 아직 안 앉혔고 그냥 내가 남자들한테 야 너네 그 각각의 모서리에 가서 좀 서봐. 앉지 말고 일단 서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거기까지 몇 가지겠습니까? 6가지. 그치? 몇 팩? 인 것까지 괜찮아요? 남자 아직 안 앉았어요. 모서리에 서 있어요 지금. 4팩 나누기 4일 거니까 괜찮아요? 3팩.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자들한테도 여자들 저기 지금 남자애들 서 있는 거 보여? 네. 그럼 너네도 빨리 가서 좀 한 명씩 모서리에 서봐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거기까지 몇 가지? 여기 아마 3팩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또 돌아가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연순열처럼. 근데 이젠 아니지. 왜? 민기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죠. 어서오세요라고. 이해돼요? 이미 남자들이 서 있으니까 여자들이 갈 때는 각 모서리에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디 앉는지에 따라 이미 다 다르죠. 남자들이 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모서리에 이제 서 있게 되는 건 4팩까지가 있겠지. 안 앉았어요? 보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가 온 거지.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민기가 와 있고요. 누구야? 뭐 가람이가 있다라고 쳐요. 이름이 가람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가 어디에 이렇게 뭐 해야 돼? 앉아야 돼. 앉는 경우 몇 가지겠어, 민기야? 그렇지. 민기, 가람, 가람, 민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앉자 하는 게 이쪽에서 2가지가 발생을 하겠지. 천천히. 이쪽도 몇 가지? 2가지. 2가지가 되겠지. 곱하기 2에 4승이 되겠죠. 학생도 들으면 또 그지? 상황을 잘 체크. 그리고 어떻게 내가 기준을 잡고 세겠냐 이런 거죠. 저처럼 안 써도 돼요. 먼저 안 쳤어도 돼요. 야 남자들 먼저 서 있어봐. 3패. 야 남자들 먼저 앉아. 그럼 남자들이 2가지 중에 1가지 선택해서 앉을 거고
여자들 빈자리에 앉아. 사표. 어떻게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어요. 과정이. 이해되셨죠? 저랑 확통 수업은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랑 수업을 해봤던 친구들도 있고 처음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오늘 느꼈던 정도의 이해가 혹시라도 이제 이해가 좀 괜찮게 되셨다면 그 느낌까지 이해되게끔 쌤이 최대한 꼼꼼히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공부했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좀 점검한다 생각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서 처음인 친구들은 지금 들으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교재 안에 문제가 얘들아 많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화가 되게끔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 근데 너네가 확통 공부를 4시간 할 거라면 그걸 1시간씩 4일로 쪼개는 게 나아. 좀 계속해서 감을 유지해 주시는 게 초반엔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확통 담아줄 수 있어요. 담았게 해줄 거야. 진짜 우리의 현재 공통의 실력이 어떻든 무조건 담아줄 수 있어요. 파이팅 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합시다.